본 자료는 우이초등학교에서 제작된 자료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음 많은 5분 실과 셋째 마당 창의적인 의생활과 안전한 식생활의 실천입니다. 교과서 3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기초 손바느질 방법을 통해 간단한 수선 방법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바늘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페이지입니다. 재봉틀 같은 기계를 활용한 바느질도 있지만 손바느질은 바늘에 실을 꿰어 손으로 직접 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바느질한 부분이 뜯어졌을 때 손바느질을 이용하면 손쉽게 옷을 고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바느질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옷 수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추가 떨어졌을 때나 옷의 솔기가 뜯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옷감에 구멍이 났을 때나 치맛단이나 바지단이 터졌을 때에도 손바느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옷을 수선했을 때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옷을 수선해서 입으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제때 수선하지 않으면 찢어진 옷이나 구멍난 옷은 외관상 보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단추를 잊어버릴 수 있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옷을 수선하지 않으면 손상된 부분이 더 커져 고치기 힘들어져요. 영상 속 내용을 살펴볼까요? 윤수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줘.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귀찮아. 요즘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엄마, 옷 좀 사주세요. 그 옷들은 다 뭐니? 얼마 전에도 사주었잖아. 유행이 지났다고요. 지저분해서 못 입는 것들도 많아요. 다 버릴 거예요. 이따가 안입으로 정리할게요. 버릴 옷은 다 정리했고 옷 사달라고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지. 이제 자야겠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응? 너무해. 그러게 말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일이지? 내가 좋다며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실증 났다고 나를 버린대. 말도 마. 나는 이렇게 아무데나 놔두니 꼬깃꼬깃. 내가 몇 살인데 벌써 이렇게 주름이. 난 더러워서 빨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이러니 내 수명이 줄어들지. 난 단추가 떨어졌는데 빨리 안 달아줘서 단추가 도망가 버렸어. 나는 윤수야, 우리를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바르게 정리해서 보관하고 잘 수선해서 입으면 언제나 새 옷을 입는 기분일 거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오래도록 우린 함께할 수 있다고. 얘들아, 미안해. 윤수야, 일어났구나. 뭐하니? 엄마, 옷 안 사주셔도 돼요. 이제 보니 입을 옷이 많은걸요? 손바느질을 하려면 우선 시작 매듭과 끝 매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속 방법과 영상 속 방법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있어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실을 한 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짧은 쪽은 매듭을 짓지 않고 긴 쪽 이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매듭을 지을 실 끝을 검지손가락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실 끝은 손바닥 쪽을 향하도록 놔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바늘 끝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검지손가락에 올려놓을 거예요. 실과 바늘을 같이 검지손가락에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실은 가로로, 바늘은 세로로 열십자 모양이 나오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짧은 쪽이 아닌 긴 쪽 실을 잡고 바늘에 감아주세요. 감은 실은 풀리지 않도록 엄지검지로 잘 잡아주시고요. 너무 세게 잡으면 바늘을 빼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위로 빼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매듭이 생겨요. 두 줄로 바느질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실 끝을 가지런히 모아주시고 정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검지손가락 위에 실 바늘 올려서 감아주고 바늘을 빼줍니다. 이때 매듭이 예쁘게 생기지 않을 경우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끝에 작은 고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을 당겨주면 고리가 사라집니다. 바느질이 다 끝났을 때 매듭은 어떻게 할까요? 바느질을 끝내고 이곳에 매듭을 지을 거예요. 매듭을 지을 위치에 바늘을 올려놔 주세요. 아까 매듭 지을 때 시작 모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짧은 부분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지손가락은 뒤에서 받쳐주고 실과 바늘을 올린 다음 감아줍니다. 잡고 빼줘요. 매듭을 지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실을 바늘에 감아줄 때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잡고 빼줄 경우 매듭이 원래 생겨야 하는 자리보다 멀리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매듭 지을 때는 바늘을 매듭 지을 위치에 놓고 실을 감아서 매듭 위치까지 당겨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바느질 방법인 홈질, 가금질, 시침질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찔릴 수 있으니 혼자서 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과 같이 안전하게 해보도록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홈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만 바느질 하면 되는 쉬운 바느질 방법이에요. 먼저 바늘에 실을 끼우고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 짓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1번부터 뒤에서 앞으로 나와 볼게요. 1번, 다음 앞에서 뒤로 2번, 다시 뒤에서 앞으로 3번, 4번, 5번 이렇게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는 게 홈질입니다.
바느질이 끝났으면 뒤를 돌려서 매듭을 지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홈질은 바느질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실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점선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음질을 해볼 거예요. 순서는 1, 2, 3. 홈질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먼저 1번으로 뒤에서 앞으로 나와 볼게요. 다음 2번, 3번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3번 나왔던 자리가 1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3번 자리가 맨 처음 1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2번, 3번. 그럼 이번에는 바늘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지금 있는 실에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올 겁니다. 다시 지금 실 있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실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실보다 오른쪽, 실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 어렵지 않아요. 지금 실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계속 바느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박음질은 앞면의 모습과 뒷면의 모습이 달라요. 앞면은 이렇게 일자로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실은 한 줄만 보이고 있고요. 제가 한 줄로 바느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뒤에도 일자로 보이긴 하지만 앞면과 다르게 실이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박음질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뒤에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박음질은 앞면과 뒷면이 모양이 다른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면보다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바느질을 할 때 두 장의 원단이 떨어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임시로 고정해 놓기 위해 시침핀을 꽂거나 시침질을 합니다.
시침질은 홈질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땀의 크기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면에서 보이는 땀의 크기는 크게, 사이 간격은 작게 해주시면 돼요. 시침질은 어차피 나중에 뜯어낼 부분이기 때문에 예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홈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홈질이 훨씬 촘촘하지요. 홈질의 땀의 크기는 약 0.2에서 0.4cm 정도 됩니다. 시침질의 땀의 크기는 약 2c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시침질을 한 후에 본 바느질까지 마쳤다면 시침질 한 것은 제거해 줍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옷을 수선해서 입으면 좋은 점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고 자원의 낭비를 막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초 손바느질 방법에는 홈질, 가금질, 시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바느질 도구로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일지에 오늘 배운 기초 손바느질 방법을 집에서 해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학습 일지에 적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